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정 와해 기법과 깨달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감정의 와해 없이는, 감정의 해체 없이는 깨달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 근데 그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철학적 지식으로 접근하는데, 근데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이 감정의 구조가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 거거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또 나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3년 정도, 3살 정도 될 때까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적인 감정의 베이스를 만들어요. 그 뒤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보와 감정을 두 개를 동시에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자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순수한 IM이거든. 순수한 IM인데 여기서 boy 이렇게 하면은 걸 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 걸은 뭐예요? 서술이 꾸며주는 거잖아. 근데 꾸며주는 건데 이 꾸며줬을 때 이 정보를 고정시켜야 될 틀이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 고정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소스로 그게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고정은 뭘로 이루어진다? 감정으로 이어진다. 깨달음이란 뭐냐? 자아를 해체하는 거다. 그죠? 자아를 해체하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아를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간과하고 깨달음을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구조적인 부분을 밝혀내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감정 와해 기법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 와해 기법은 단순한 그냥 심리 심리 치료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깨달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정이 와해가 돼야만 궁극적 깨달음, 감정의 장애로부터 모든 걸 벗어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정 와해 기법과 깨달음의 관계, 감정 와해 없이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얘기한 것처럼 감정은 자아를 고정시킨다. 만든다가 아니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감정은 자아를 고정시키는 진료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꾸며주는 작용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스님이다. 이거는 작용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스님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또 스님은 남자다, 비구다. 이것도 나를 꾸며주는 거지, 그지? 나는 뭐뭐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 서술부죠. 서술부가 자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술부가 실제 자아냐? 아니죠. 내가 아니지. 나는 이 연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스님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내가 이 페르소나가 어디를 가도 다양하게 내가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나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고정된 자아를 와해하고 분해했을 때 드러나는 내가 나다. 그죠? 그것이 나야. 근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왜 인간은 그런 자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고정을 하게 됐을까? 그죠? 그건 뭐냐면 바로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여기 희망이나 보리, 강아지들이 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과 인간이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 식물이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 다 달라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도 다 틀려. 그죠? 코로 냄새 맡는 거는 우리 개보다도 못이야. 그죠? 소리 듣는 거는 또 뭐 잘 듣는 또 개들도 소리 잘 듣잖아. 개들만도 못이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 매보다도 못이야. 매는 막 12kg 되는 것도 본다며.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못해. 과학주의는 초음파, 초음파를 가지고 사물을 식별을 해. 그리고 새들이나 곤충은 자기장을 봐. 근데 인간은 그런 걸 못 보잖아. 그지? 고래들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서로 어떤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니까 모든 걸 인간 위주로 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류학자나 그 뭐 조류학자나 뭐 포유를 연구하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연구해?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인간한테 이익될 수 있는 거, 그죠? 이익될 수 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해석이 우주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해지. 예? 그치? 이 자연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인간, 온 동식물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각자 해석한 거를 두드려 합쳐야지 진짜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인간이 하는 범주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정보다니, 그지? 외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어떤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놓고 왜 너 틀리고 나 틀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인간들도 똑같은 걸 놓고도 너 틀리고 나 틀려. 왜 틀려? 그거는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지. 해석이 다르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놓고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 그 다름이라고 하는 해석을 그 사람은 그걸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여기 내가 잘못 썼어요. 이 정보가 감정으로 인해서 고정되면 자아와 고정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야. 그걸 해석하는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모든 일체의 것, 내가 현재까지 느낀 것으로 그걸 고정시켜서 그거를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 또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닌 정보 해석과 생존 전략의 산물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는 모든 믿음은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와해가 막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감정은 자아와 현실 해석의 뿌리이다. 이거를 단순하게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뭐 대단한 신비함으로 막 이렇게 추구를 해버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그럼 깨달으면 뭐를 깨달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깨달는 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다 와해하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가장 지름길이야. 그거를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 그냥 깨달음만 추구를 해. 괴로움은 아직 그덕지덕지 있는데. 그래 안 되는 거죠. 자, 깨달음은 감정 와해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 처음 여기서 첫 타임에 공부를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렇죠? 상상이 안 되잖아.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멘탈 스페이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뭐냐면 감정이 베이스가 돼야지 그 멘탈 스페이스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놓은 의식의 장을 상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의식의 장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단 말이야. 내가 무의식에
무의식계 무의식계 일선정에서는 초선에서 그 의식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이선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든 의식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전부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지.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차원. 뭐 몇 차원이다, 몇 차원이다. 인간한테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에는 차원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차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인간들이 감정에 의해서 차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준이 뭐예요? 수준. 저놈 수준 없어. 나하고 차원이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욕하는 거예요. 차원은 뭐냐면 그 차원을 나누는 벽이 뭐냐면 전부 다 감정이 슬라이스 친 것처럼 쭉 쳐져 있는 것이 바로 차원이야. 그래서 그 감정이 다 무너져 버리면 인간은 차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니? 그죠? 3차원의 존재.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보태면 어떻게 돼? 4차원이 되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안 보이죠? 시간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속박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의 속박에서 딱 벗어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져야만 그때서 비로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시간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스님이 4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물리적 시간이 있어. 그리고 객관적 시간이 있고, 또 주관적 시간이 있어. 상대적 시간이 있어. 이렇게 시간도 4가지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이거를 다 떠났을 때 시간이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붕괴 위에서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 위에 섰을 때. 그러면 어떻게 차원이 벌써 3차원에서 이제 4차원으로 넘어갔지. 그럼 시간 아래 차원은 뭐 어떻게 돼? 그 차원에 다 종속된 거지. 3차원의 모든 그 저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차원을 결정짓는 게 뭐냐? 바로 감정에 고정된 구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틀에 붙들려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가 1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남과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로병사 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 시간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생불멸의 존재고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가사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 거를 모두 깨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시간의 틀에서 시간의 그 타임루프에서 빠져나와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 타임루프에서 계속 돌면 그걸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시간이 붕괴가 되면 툭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럼 시간이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했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데 깨달음은 뭐다? 바로 감정을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마음을 내려놔라, 힘든 것을 내려놔라, 시비를 내려놔라 하는데 내려놔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내려놓는 것인지를 모르잖아.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해요. 내려놓으랴. 응?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근데 어떻게 내려놔요, 욕심을? 그잖아. 물어보면 그 어떤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내려놓으래. 뭘 내려놓습니까? 욕심을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는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놈이 하나도 없어. 분명히 감정 와해 기법에서는 대답을 분명히 해주지. 감정을 와해해야 된다. 그러면 욕심이 내려놔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 감정이 멈춘 자리에서 드러난다. 고정된 자아를 붙들고선 어떤 진리도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 추구를 하는 것과
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내 생각을 쥐고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깨달음은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건 고정된 자아에 속박된, 내가 속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속박돼서 거기에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예, 감정의 와해는 곧 무아의 실제 경험으로 연결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보와 감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중에 감정 중에 분노나 우울이나 다양한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내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PTSD가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내 실제 아닌 게 아니구나 하고 딱 깨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싹 와해가 돼버리지. 그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공성이 드러난다고 그랬지. 공성이 드러나는 거지. 텅 비어버리는 게 드러나는 거야. 경험해봤지? 텅 비어. 그러면은 거기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공성을 보는 거예요. 공성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니르바나가 존재한다. 그 니르바나가 바로 깨달음이다. 다시는 그 감정으로부터, 그 생각과 그 감정으로부터 내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의 와해는 곧 거기 무아. 그것이 나를 꾸며주던 것이 서술이 어떻게 돼? 서술됐던 거. 그 외로움도 나를 꾸며줬던 거고, 우울도 나를 꾸며줬던 거고, 공황장애도 나를 꾸며줬던 거야. 그 꾸며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야. 없는 거라는 뜻은 아니야. 그 괴로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야. 무아라고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아,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는 거를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 무아가 내가 없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깨달으면 뭐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상태를 떠올리는데, 신비한 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 초창기 때는 신비한 경험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도 뭐 많이 보고 하지만 그건 곁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서울을 가다 보면 뭐 휴게소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하듯이 그런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나한테 이제 펼쳐지지만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거지. 거기에 붙들리는 순간에 공부를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 실제 이런 것들이 있지. 관세음보살님이 와갖고 나를 와락 까놨다. 뭐 붉은 태양이 막 나한테 쫙 비쳐 들어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야? 환이지. 환. 그냥 하나 경험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걸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붙들리게 되는 거야. 거기에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또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속 그런 도돌이표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타임루프에 갇혔다. 시간은 지옥이야. 지옥 이꼬르 시간이야. 시간에 갇히는 거야.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걸 타임루프라고 그러잖아, 스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그 윤회고. 응? 지 생각이 계속 똑같은 게 리바이벌 되는 거야. 살아서만 그래도 근데 죽어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멈춰야 참된 자각이 가능해진다.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와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감정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다. 감정은 진실을 흐리는 인식의 안개다. 감정이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왜곡을 하는 거지.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야. 거기에 내가 이미지를 덧칠해서 보는 거지. 왜? 나한테 이익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익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생존 경쟁에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감정은 항상 나를 이롭게 자꾸 해석을 하는 습관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근본으로 감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기를 벗어 던져야 되잖아. 근데 이기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기를 확장시키는 거야. 우아일체, 모라일체,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기가 확장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모라일체, 우아일체면 뭐 기똥찬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기가 확장된 거야. 이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기는 확장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타라고 하면 나를 전제로 했을 때 상대가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의 확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요. 응? 이기가 확장되면 이타라고 하는 게 있지. 우리 가족이 일단은 먼저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 친구, 내 친척. 이런 순위로 다 내 이기가 먼저 뻗쳐나가잖아. 그러다 외국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럼 만약 화성하고 전쟁을 일으켜. 그럼 지구 사람들. 이렇게 이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확장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기심이 확장된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공안, 공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안이 확장된 걸 갖다 공안. 전체 일을 봐주는 사람은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잖아. 그지? 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야. 공무를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과 공무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이 좋아. 그래서 내일도 하고 공무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내일도 하면서, 그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 근데 그 먹고 사는 걸 노력을 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요? 공무원 되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꼭 잘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사적인 일을 보는 거지만 그게 공무에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공무를 하면서 사익을 또 추구한다. 이러면 그건 순도둑놈이지. 그러지? 공무만 해도 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적인 일을 할 터이니 너희들 공무를 봐라. 그 대신 우리가 뭐를 내? 세금을 내잖아. 그지? 세금을 내서 너희들은 공무를 볼 때 이걸로 민생고를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수업료를 받아요. 받으면 스님은 뭐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알아듣게끔 알려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수업료를 주면, 시주를 하면 그걸로 또 나는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분노, 탐욕은 의식을 가리고 왜곡된 현실을 만든다. 있는 그대로 보기는 감정의 작용이 멎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내 감정이 개입이 안 되고 이기가 확장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모라일체라고 하는 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거든. 있는 그대로 보다가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분별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욕심이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자 하면 부처님도 계시고 역대 성인들 모두가 하고자 하면 다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었어? 감정의 장애를 느끼지 않았을 뿐이야. 장애가 극복된 상태일 뿐이지 하고자 하는 건 다 있는 거야. 하고자 함이 있다는 건 뭐야? 시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선택을. 그 시비 분별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옵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냐면 해석되어지지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되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 근데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까? 안 되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불가한 거야. 될 수가 없어.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뇌의 기능과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져야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거든.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시냅스의 가소성.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두뇌의 그 시냅스의 가소성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지 뇌의 기능과 구조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봅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이 다 어떻게 돼? 개소리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단지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
일체 감정을 다 와해가 됐을 때 그렇게 보여진다. 안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식이라고 하는 거, 눈에 그 인식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식을 싹 가리는 거예요, 전부. 착각되어지게 만드는 게 전부 다 그 감정이 작용이야. 인식의 착각,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은 전부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지치료는 감정이 와해가 되면 인지치료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지치료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 인지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인지가 잘못된 걸 바꾸는 거거든. 근데 그 인지가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면 감정이 소거되면 금방 바뀌어. 감정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와의 기법은 자아 해체의 도구이다. 감정와의 기법은 자아 해체를 돕는 수행 도구이다. 가장 지금까지 나타난 인류의 수행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행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자아를 해체할 수 있는 도구야. 감정와의 기법은. 인류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성계에서 인류가 앞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딱 하나, 감정을 다루는 기법을 개발하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와해하는 기법을 하고 있어. 이 이상의 감정을 다루는 기법은 없습니다. 감정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길들여도 튀어나와. 우리는 여태까지 인류라고 하는 게 감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인류가 공동체를 구성해 나왔거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짓누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개인적인 문제도. 하지만 감정을 와해하게 되면 그런 모든 감정적 장애로부터 극복될 수가 있다. 감정이 사라지면 자아도 사라지고 존재의 투명성이 드러난다. 이제 실제 날아가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근데 참나가 드러나요. 참나, 그렇지. 근데 참나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이제 인정은 안 해. 하지만 참나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성이 없다는 거야. 응? 응? 그건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무아라고 하는 건 안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야. 아트만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무아 개념이야. 아트만은 어떤 나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구조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힌두교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많아요. 참나 도원이님, 참나 면상이나 그런 명칭 써요. 그 망치 많이 쓰는데, 참나 도원.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걸 사용해도 괜찮은데 그 참나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들 쓰니까 그걸 이제 아트만을 참나로 번역한 거거든. 그건 힌두교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아트만이고 참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참나라고 하는 걸 써도 괜찮은데 실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안 아트만, 참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아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이성이나 의지가 아닌 생명 에너지로 감정을 녹여낸다. 그래도 그러면 또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스님, 그럼 감정 와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해? 생명 에너지, 불성, 성령, 본성의 에너지로만이 감정이 와해가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네 마음을 쉬어라. 어떻게 쉬어야 돼요? 와서 배워 임마. 쉬라고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그렇지?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몰라. 여기서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상정등 정각의 자리를 생명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이걸 갖다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하는 거야. 삼세 재불, 모든 삼세,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의 모든 재불이 삼세 재불의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그랬거든. 삼세 재불도 모든 것이 이것을 의지해서 공부했다고 그래. 근데 이것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모든 재불이 뭐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느냐. 이거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스님이 이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른 공부 저기들이 자기의 의지
의지를 믿고 인식을 믿고 공부하던 방식을 떠나라고 하니까 생소한 거지. 그런데 반야신경에 딱 보면은 모든 부처는 그걸 의지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아 해체 도구야. 자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야. 거기에 드러나는 나. 이건 나라고 볼 수도 없지만 나라고 안 할 수도 없는 나가 존재하는 거야. 그 신통방통하는 거지. 말장난 같은 소리지. 하지만 본인들이 실제 그 위치에 도착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뭔 뜻인지 아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뭐 이해해라, 흘려보내라, 수용해라, 이따위 소리 가지고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응? 이따위 갖고는. 감정은 구조적으로 와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와해. 감정와해 기법은 깨달음이 기반을 닦는다. 첫째, 감정와해 기법은 깨달음이 토대를 만든다. 깨달음은 감정이 사라짐, 자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거지. 자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 텅 빈 각성만 존재하는 거예요. 공성을 본다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 감정와해 기법은 이 과정을 구조화한 실천 기술이다. 그런 구조화된 감정과 기억과 신체화가 된 구조화된 것들을 하나씩 그 구조화된 것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감정와해 기법이지. 수행제가 되어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무의적 도구다.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무상정등정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깨달은 사람도 그게 뭔지를 몰라. 사실은 깨달아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뭔지를 알아? 그지?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번뇌가 없구나. 내가 감정적 장애가 극복됐구나. 이것만 알지 그것이 뭐라고 규정 줄 수가 없어. 깨달은 자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런데 뭐를 안다고 우리 아들? 안다고 얘기하는 건 다 땡땡땡 틀린 거야. 그건 진짜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 깨달은 거야. 깨달음은 깨달은 사람도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 단지 나한테 드러나는 작용으로 아는 거야. 나는 번뇌가 끊어져 갖고 모든 불 꺼진 상태가 되었노라. 그럼 니르바나가 됐노라.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없다. 하지만 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뭐다 딱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짐이다 이거야. 모든 깨달음은 알아짐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수행자들은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진정한 모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장애가 극복된 상태에서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완전한 물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무의적 도구다. 내가 인의를 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불성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깨달음은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드러난다. 깨달음은 말이 멎고 마음이 쉰 자리에 온다. 감정이 와야 되면 내면의 속삭임, 번뇌라고 하지. 내면의 속삭임도 멎는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각되며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몰라. 진실은 모르는 거예요. 거짓은 있을 수 있어도 진실은, 진짜 진실은 우리 인간은 몰라. 작용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진실이 변형된 거가 드러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짜만 알아요. 가짜만. 거짓만 알아요. 깨달음은 기억에 남지 않으며 흘러가는 지금 그 자체다. 사실 지금이라고 하도 웃는 거지만 하여튼 지금이라고 우리가 느끼니까. 깨달음은 감정과 자아가 사라진 공의 자리에서 깨어난다. 결론. 감정화에는 깨달음이 실천 도구이다. 감정화의 기법. 깨달음을 실현하는 실천 기술.
깨달음은 먼 이상이 아니라 감정 구조를 해체하면 드러나는 실상이다. 두 번째, 감정화의 기법은 수행, 명상, 철학, 뇌과학을 통합한 구체적 해탈의 길이다. 세 번째, 괴로움의 소멸이 우선이며 깨달음은 그 자리에서 따라오는 거다. 그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자각을 통해서 와해가 됐을 때 거기에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거든.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려. 거기는 더 이상 그것이 그것으로서 가치를 있게 만들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깨달음이거든. 그것을 그거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아거든. 자아. 그걸 그거답게 만드는 게 감정이거든. 하지만 그것을 그거답게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의 와해거든. 그럼 더 이상 그거는 그거답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깨달음에 대한 정의도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막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깨달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면은 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